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제 채널에 다시 한번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일단 제가 스페인에서 영상을 찍을 때는 항상 자연광으로 찍는데 요새 날씨가 너무 흐리고 이래서 자연광에서 찍을 수가 없어서 조명을 구입을 해봤는데 뭐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뭐 겟레디입니다 아니면 별별 라디오 이런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좀 평소에 찍는 패션 뷰티 영상들 말고 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조금은 진지하고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가끔씩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혐오에 관한 이야기, 특히나 여성 혐오에 관한 이야기를 꼭 영상으로 한번 찍고 싶었어요. 혹시나 오늘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저는 원래는 패션 뷰티 영상을 찍는 한별이고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서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일단은 아마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계기나 뭐 목적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특별히 없어요. 뭔가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뭐 누군가는 반성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고 찍는 영상은 절대 아니고 마찬가지로 특별한 계기도 있지 않아요. 뭔가 이 영상을 난 꼭 찍고 말겠어 하는 이런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에 사는 여성분이라면 혹은 꼭 여성분이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여성 혐오에 관한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저도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자연스럽게 이 주제에 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영상으로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영상을 한 작년 초에서 여름쯤에 굉장히 찍고 싶어 했었는데 그래서 그쯤에 찍었던 겟레디 윗미의 비슷한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영상을 찍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의 정리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변의 모든 반응이 왜 찍으려고 그래? 라는 반응이 일단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냥 안 찍으면 안 돼?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인스타 라이브 같은 데서 이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물론 궁금해요, 뭐 빨리 보여주세요, 언니 생각이 궁금해요 이런 분들도 계셨지만 너무 민감한 주제고 예민한 주제인데 약간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 안 찍으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이게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확히는 민감할 수 있는 주제지만 민감해서는 안 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정치나 종교 이런 쪽의 이야기들은 예민할 수 있고 민감할 수 있죠. 대립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그런 게 맞지만 저는 일단 여성 혐오자가 아닌 입장에서 영상을 찍는데 제가 배려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에 대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성 혐오자인데 제가 그분들이 보기 불편할까봐 영상을 찍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이 조심스러워야 된다, 뭐 예민한 주제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이 영상을 통해서 목적의식까지는 아니지만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주제가 민감한 주제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냥 누구나 쉽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예민한 주제라고 해서 말을 꺼내지 않는다면 저는 더 그게 뭔가 음지로 숨게 되고 더 예민해지고 더 민감해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그런 성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약간은 터부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한국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적인 것들이 조금 정말 터부시 되고 금지화되고 약간 음지로 내려간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정말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일수록 더 많이 끄집어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고 알아야 될 건 알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한국의 성교육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런 여성 혐오, 페미니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언니는 페미니스트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보고 좀 질문이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왜 이상하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생각을 하니까 그 질문은 마치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들이 당연하고 뭔가 페미니스트가 조금 특별한 사람?
이렇게 순간 인식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질문 의도는 알지만 오히려 저한테 언니는 여성 혐오자세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면 나한테 그런 질문을 왜 하지? 싶었지만 아마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아닌데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 혐오자가 아닌 이상은 내가 굳이 페미니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지 않아도 꼭 전공을 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여성은 당연히 남성과 동등한 존재이고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당연히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 혐오자가 독특한 사람인 거지 페미니스트가 독특한 사람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페미니스트는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어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동등한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 여성, 남성, 뭐 어린 친구, 뭐 나이 많으신 분 상관없이 다 똑같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남동생도 당연히 페미니스트고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남자인 친구들이 페미니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여성 혐오적인 것을 느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여성분들이라면 아마 정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실 거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 꺼림칙한 거라든지 아니면 밤늦게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는 게 조금 걱정스러운 거라든지 일단 남성분들은 당연하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있어서 약자가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오는 것들인 거죠. 이런 사소한 것들도 저는 그런 곳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옷차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제가 정말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저는 일단 여성 혐오의 피해자가 꼭 여성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피해자는 여성분들이 1차적이겠지만 뭔가 가해자로 몰려서 억울한 남성분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남자가 아닌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인지 100%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남동생이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주변에 이제 남사친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이거는 여성혐오 범죄로 인한 피해 여성들 혹은 그것 때문에 가해자로 몰려서 억울한 피해 남성들 공통적인 가해자는 여성 혐오를 하는 가해자인 거예요. 이 여성분들이 가해를 해서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그냥 공통적인 가해자는 저는 그 여성 혐오를 하는 그 가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거기서 오는 1차적인 피해는 여성분들이 입는 거고 2차적인 피해를 그렇게 억울한 정말 선량한 그런 남성분들이 입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항상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서양의 페미니즘과 한국의 페미니즘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페미니즘은 잘못됐고 변질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 저는 둘 중에 어떤 페미니즘이 옳고 그르고 낫고 뭐 안 좋고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페미니즘이 오는 원인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르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서양의 페미니즘에서는 이런 거 없는데 그냥 너네가 프로 불편러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양과 한국의 문화 자체가 다르고 같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더라도 발생된 원인과 과정, 결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프로 불편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요. 왜냐면 누군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나 봐요. 저도 예전에 제가 스페인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문제인가? 라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예민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언제 어떤 것들이 나에게 화살이 돼서 내 책임으로 혹은 여성이기 때문에 내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뉴스에서 여성 비하적인 단어를 봤을 때만 해도 그거는 뭔가 지나친 사치를 부리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은어였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무슨 여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붙어버렸고 하다못해 제 명품 댓글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쌍시옷 들어가는 욕까지 저에게 해가면서 무슨 연이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비하 발언들, 여성 혐오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는 걸 봤고요. 근데 어떻게 예민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언제 어떻게 이게 변질돼서 나에게 화살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민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영상을 찍으려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된다면 또 영상으로 찍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유튜버 수익에 관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찍은 거니까 한 3년, 2, 3년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튜버 수익이라든지 혹은 협찬에 관한 것들이 꽤나 예민할 수 있는 문제였어서 그 영상이 좀 뜨거운 감자 같은 영상이 됐었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거를 너가 나서서 하냐? 왜 굳이 이런 영상을 찍어서 논란을 만드냐? 라는 식의 댓글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터부시 될 만한 영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누구나도 쉽게 유튜버 수익에 관한 영상을 찍고 협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때만큼 예민하게 반응해지지 않게 됐죠. 당연히 그게 제 영상 때문이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상도 언젠가는 누구나 편하게 찍을 수 있고 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영상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영상도 제목부터가 일단 봤을 때 뭐야 이 영상은 싶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민감한 주제가 있는 영상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분명 그러지 않기를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여성 혐오적인 이야기, 페미니즘이라든지 여성 인권에 관한 것들이 단순히 음지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보러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소에 제 영상을 조금 가볍게 소비하고 싶고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재밌게 보고 싶으신 분들께 혹시나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됐을까봐 그 점이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그렇게 해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도 잊지 말고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고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 안녕!